그러면 이제 보존적으로 관리를 해도 되냐? 아니면 꼭 수술이 필요하냐? 기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꼭 수술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보시면은,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1단계일 때, 증상이 슬개골 탈구가 1단계일 때는, 임상 증상이 없을 때는 보존적으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증상이 아예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병원 갔더니 빠지기는 한대요. 1단계 정도는 되니까 이때는 보존적으로 관리를 먼저 하고, 대신에 이제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떨뚝거리고 다니거나 다리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때 딱 보고 다리를 드니까 이거 수술해야 돼요가 아니라 차후에 다시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띄엄띄엄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고요. 3기랑 4기는 이거는 예외사항 없어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다리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냐면 일단 뼈의 변형 자체가 이미 다 와버린 상태예요. 대퇴골도 돌아가고 경골도 돌아가고 다 뼈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의 변형, 그 다음에 관절염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더 미룰 필요가 없거든요. 요 단계에서는. 제일 논란이 많은 2기. 요 2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3기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2기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단계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은 저희가 공부하는 책에 나온 내용들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증상이 뚜렷하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증상이 뚜렷한 게 어떤 상태냐면 2주, 3주 이상 계속 다리를 절고 다닐 때, 그리고 한 달 이내에 3번 이상, 최소 3번 이상 다리를 절고 다닐 때가 임상 증상이 뚜렷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파행 정도가 아주 경증, 아주 약하거나 아주 가끔씩만 하거나,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을 때 관절염이 굉장히 약하고 더 이상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골 변형도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보존적으로 관리를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요거는 지금 책에 나온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수의사나 이 외과적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험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이기라고 할지라도 어떤 친구들은 골 변형이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난 아이들이 있고 똑같은 이기여도 거의 일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좀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행의 심도, 얼마나 심하게 저 다리를 저는지, 가장 심하게 다리를 저는 건 아예 다리를 안 쓰는 거예요. 아예 들고 다니는 상태가 가장 심한 거고, 가장 약한 정도는 뛰다가 가끔씩 한 번씩 드는 정도. 그리고 그 파행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재평가가 필요하고, 만약에 뼈의 변형이 보인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오셔서 엑스레이 다시 촬영을 해봐야 돼요.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질문 받는 거, 어릴 때 생겼을 때. 어린 나이라고 하면은 1살 전이죠. 1년령 미만에서 슬개골 탈구가 있는데 이거를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 책에 나온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1살이 안 되면 성장판이 다 열려있는 상태예요. 보통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빠르면 9개월에서 좀 늦으면 12개월 정도까지는 걸리는데 그 전에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면 성장판 손상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슬개골 탈구 수술은 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그 무릎 관절 그 부분에 성장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판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수술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술을 했을 때 성장판 손상이 되고 더 이상 뼈가 자라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뼈의 성장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급적 수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안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너무 슬개골 탈구가 심해서 자꾸 다리를 절고 다닌다. 그렇다면 뭐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단계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는 임시로만 교정을 해놓는 거예요. 더 진행만 안 되게. 그러고 나서 뼈가 다 자라고 다 성숙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수술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1차 수술 때는 팔차구 연골 성형이라고 해서, 요건 수술 방법은 더 정확한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슬개골이 들어가 있는 팔차구 부분을 팔차구가 이제 연골로 덮여 있는데 그 연골만 살짝 이제 떠내고 조금만 더 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성장판을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연부조직이라고 하면 돌아가 있는 대퇴사두근, 그리고 그 주변의 인대들만 봉합술로 가볍게만 이제 수술을 해주고, 수술을 해줍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후에 계속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슬개골 탈구가 재발하거나 뼈가 계속 돌아가는 양상이 보이면 다시 2차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뼈가 다 자라고 나서 실제로 이제 뼈를 깎아내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6개월령 전후로 해서 사실 슬개골 탈구가 있다, 이거 확인받고 싶다라고 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말씀을 하시는데, 침습적인 수술, 뼈를 잘라내거나 이런 수술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리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